또 황당한 소식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건설노조의 불법적인 그 행동들에 대해서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열심히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에 이걸 또 탄압이라고 하면서 이 변호인 백인 변호인단을 발족을 했습니다. 네,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겠네. 백인이나 100명이나 이렇게 변호인단을 만들려면은 돈이 좀 많이 들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 무슨 막 탄압 당한다고 해서 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변호인단 100인 구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내가 봐서 네. 이재명도 변호인단 100명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러겠죠. 아니 건설로도 탄압 대응 네. 100인 변호인단 발족 기자회견. 네. 대단합니다. 변호사가 100명이나 또 그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변호인 100명 그 명단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네. 정말. 대단해. 네. 100명.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네. 건설 그 관계자들한테. 네. 야, 건설노조가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게 지금 나도 네. 들은 풍문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현금이 네. 1억 원이 고박이 100개가 있다는 거예요. 네. 100억. 대단합니다. 여러분 평생 뭐 사업하지 보지도 말고 못하는 거 여러분 아닙니까? 노조하세요. 노조하면은 네. 누가 막 잘못해도 이렇게 변호인 100명씩 와서 보호해줘 불고. 예.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아니 또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노조 합시다. 네. 탄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정말 그 불법적인 행동들을 하지 이게 않았습니까? 죄명을 보면은 네. 공정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공동 강요, 협박, 집시법, 명예훼손, 모욕, 네. 공무집행방해, 정치자금 위반 전부 범죄 네. 행위들이 그러면은 파렴치 범죄예요. 네, 그래서 그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건설노조 관계자들을 피해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이 사람들이 혐의가 뭐였냐면 건설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전임비, 단협비 등 군품을 뜯어내도록 산하 조직에 지시하거나 이거 공모한 뭐냐면 혐의. 삥 뜯는 것을 예. 파렴치와 삥 뜯는 것을 네,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노조 탄압이라고 얘기하는 이게 거예요. 어떻게 탄압입니까? 잘못을 했는데. 아니 학교에서 네. 학교 폭력을 하는 일진 애기들이 너 네. 돈 가져와 해서 삥 뜯으면 네. 그 학생 탄압입니까? 아니죠. 아니 그 일진을 할 때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네. 이게 무슨 말이 안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건설노조 탄압 대응 백인 변호사 활동 계획이 이렇게 있어요. 네. 여모 변호사와 권모 변호사가 해놨는데 네. 형사 절차 대응. 옛날에 우리가 공안 탄압을 할 때 네. 민주 체계의 사법 절차를 적극 활용해서 싸워라 이런 네. 지침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경찰관과 책임자에 대해서 직권남용죄로 고발 대응하라. 아니 뭐 이렇게 맨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네. 고용노동부에서 조합비 신고해라는 거 안 하니까 회계장부를 양대 제출하라고 한국노총과 했더니 민주노총이 네. 적반하장으로 장관을 고발했죠. 고발했잖아요. 이거하고 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만 하면 오히려 자기들이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고발을 합니까? 여기서 민주당도 그러고 여기도 네. 그러고 전부 적반하장이에요. 네. 경찰들을 직권남용죄 고발해서 이걸 질질 끌어라 이런 지침들이 다 있어요. 네. 이게 참 웃깁니다.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부정하는 공정거래위 개입 전면 대응을 해라. 예. 여기는 뭐냐면 건설기계 같은 경우가 노동자가 아니고 사업자예요. 변호사식이나 된다는 사람들이 네. 이런 엉터리 내용 갖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가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법조인이지만 우리나라 정치권에는 법조인이 너무 많아. 그렇죠. 네. 나는 그건 네.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아니 맞습니다. 네. 여기도 뭐냐면 변호사가 100명이나 와서 와, 그 사람들 네. 참 정말 대단합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황당한 내용으로 네. 변호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노동조합 공정거래법이 노동조합법에 적용되면은 공정거래법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법 해석이 있습니까? 행위 자체가 불법인데 이걸 참 그러면서 가격을 결정 유지하는 행위, 노조끼리 담합하는 것, 네. 단협을 빙자한 부당노동 행위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용역의 거래 조건이나 대금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공정거래법에 이건 네. 뭐예요? 조합원 채용 요구 이거 공정거래법 위반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네. 다 여기 돼 있구만요. 네. 그래서 뭐냐면 자기들은
그 조합원 한 명이 다 뭐냐면 저 임대 그 하나를 분양을 받아서 했는데 네. 내가 직접 했는데 네. 사실상 근로인데 이게 왜 사업자냐 이렇게 얘기해요.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거죠. 예, 본인은. 그것도 사업자인데 네. 지금 네. 현상은 어떻게 되냐면 네. 이런 조합원이 네. 한 명이 아니고 기계를 여러 대 구입해 가지고 완전 사업자. 자기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움직여요. 그럼 그래서 사업자잖아요. 자기들이 기계를 여러 대 고용해서 네. 또 민주노총 조합원만을 또 고용시켜줘요. 그쵸. 이런 사람들이 어찌하여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까?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거는 사업자끼리 담합이다. 네. 특정 조직의 조직원만을 고용하고 네. 특정 조직의 조직원만을 채용하고 네. 특정 조직의 건설 기계를 사용해라. 네. 이렇게 조합원들을 그 선봉에 내세워서 자기의 건설 기계를 사용해 달라. 네. 이거 불공정 거래 아니에요? 이것이 왜 합법이에요? 이것을 어떤 그 미친 변호사들이 이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게 변호사가 네. 100마리예요. 자그만치.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이름을 계속 보니까 좀 누군지 좀 자세하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볼 것도 없고 네. 그다음에 노동 기본권 탄압에 대하여 유엔 제소 등을 추진하는데 맨날 그래요. 우리나라가 네. 나쁜 나라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잘 살고 있어요. 외국 나가보세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네. 변호사가 100명이나 되고 돈이 많으니까 네. 이런 외국까지 가서 출장 나가서 막 마치 국제 관계가 어떻고 네. 아니 누워서 막 침을 뱉어.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ILO에 가가지고 뭐 제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옛날 네. 저 화물연대 때도 그렇고 이게 예. 약방의 감초처럼 맨날 그래요. 마치 ILO가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그쵸. 여러분 꼭 그렇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전임자 임금 주는 것도 ILO 규정 위반이고요. 네. 회사에서 체크오프제에서 조합비 띄워주는 것도 ILO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배되는 거예요. 거죠. 노동조합이 ILO 원칙에 위배되는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서 지들은 얘기 안 하고 그쵸. 쓰잘데기 없는 거 갖고 얘기하는 줄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그다음에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이 그런 세계 식으로. 모든 나라가 네. ILO 규정을 다 지키는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없어요. 북한은 지키는 것 같아요? 더 없어요. 중국은 지키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지킵니까? 캄보디아 지킵니까? 베네수엘라 지켜요? 아니 이게 지키죠. 황당한 얘기를 해. 우리나라 살기 좋다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게 참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우리들은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 자영업자 여러분 네. 그냥 다 그다음에 영세 사업자 여러분 막 사업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노조에 가입해서 노조 하세요. 이렇게 막 백인 변호인단 8조 기자회견 다 보호해주고 네. 법으로 보호해줘. 땡깡 놔도 뭐 괜찮아. 네. 노동 탄압이라고 막 민주당까지 동원해서 막 말개줘. 아니 우리나라 너무 좋지 않아요? 아우, 너무 좋은 나라죠.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글쎄 아니 이런 나라가 세상에 네. 어디가 있어요? 종로 경찰서 앞에 여기 막 들어온 그, 우리 네. 저 자영업자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 네. 다 노조합시다. 네. 아니 같이 그래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이게 자기가 이렇게 파렴치한 짓하고 네. 삥 뜯고 이런 경우도 자기가 노조 탄압이라고 그러고 막 네. ILO에 제소한다 그러고 뭐 아니 네. 이런 게 도대체 말이요 막걸리요 이게 막걸리 같습니다. 아니 정말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이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계속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탄압입니까? 그다음에 네. 내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네. 건설 현장에 타워 크레인 기사한테 지급된 게 원래비가 임금에 해당한다고 예. 어디서 나왔냐? 광주 고등법원 2023년 2월 16일 선고 제2021 나 22465 판결에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어디 타워 크레인 기사들이 네. 건설업체로부터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원래비가 네.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광주 고등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네.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이것은 묵시적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원래비를 받은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원래비의 배경과 지급 상황을 고려해 이것이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광주 이게 판사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건설노조에서는
원래비가 법원에서도 막 했다고 왜 우리나라 법조인들이 이상하다니까.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법조인이 아니고 네. 법조인보다 가방끈 짧아요. 요새 챗 GPT 나와가지고요. 네, 법조인이고 그쵸. 박사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네이버한테 물어보고 예.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임금에 해당되나? 임금에 해당된다면은 네. 첫째 평균임금 같은 걸 산정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그때 받은 원래비가 퇴직금에 포함됩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포함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럼 임금 아니잖아요. 아니죠. 뒷돈이잖아요. 그럼 각종 수당에 포함됩니까? 안 되죠. 자기 월급 외에 원래비를 네. 뒤로 그냥 한 5, 600만 원 받았어요. 네, 네. 월급 뭐 500만 원 빼놓고. 네. 그럼 여기에서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뗐겠어요? 안 됐겠죠. 이거 탈세 아니에요? 탈세죠. 아니 임금이라면은 네. 당연히 세금이라든가 각종 수당 또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 네. 각종 수당에 이것을 임금이라면 산입이 돼야 돼. 맞는 게 아니에요? 청취자 여러분 이게 아닌데 임금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 임금이라고 얘기했으면은 앞으로 이거에 받는 걸 가지고 퇴직금에 정산해야 되고 네. 이거에 입각해서 여러분 세금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안 내요. 안 내죠. 그래놓고 임금이라고 판시하면은 이게 판사가 미친놈이지. 왜 이게 임금입니까? 네. 임금이 가장 아니죠. 중요한 거는 네. 고용 관계가 성립된 관계에서 임금의 대가로 주는 것이지 네. 고용 관계가 성립이 안 된 제3자가 주는 게 왜 임금입니까? 그 팁이라고 하던데요. 그 사람들은 팁. 아니 판사가 네. 판세 판결문 있고 고생고생해서 판결문을 썼어. 네. 판사는 국가에서 보험금 주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다 못한 피해자 측의 변호사가 너무나 짠하고 네. 이 판사가 일을 너무 잘해. 네. 그래서 모르게 가서 고생한다고 네. 판사 월급이 네.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그거 받고 되겠냐? 네. 그러면서 한 1,000만 원 줬어요. 아유. 고생한다고 예. 밤새워 판사가 일하니까 네. 판사 여러분 이게 임금의 성격입니까? 뇌물이죠. 그럼요. 지금 아니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판사는 국가로부터 고용돼 있잖아요. 그쵸. 고용되지 않은 자가 주는 돈은 뭐예요? 뇌물이죠. 뇌물이잖아요. 네. 뒷돈이죠. 아니 네. 어떻게 원래비가 임금의 성격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임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거기에 세금도 내야 되잖아요. 세금 안 내잖아요. 세금 안 내죠. 탈세로 고발해야죠. 네, 그렇죠. 고발 저 또 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가 틀렸어요? 네. 맞죠. 아니 그래서 이런 황당무계한 판결 네. 이게 김명수 대법원장 이거 이것들이 이게 잡것들이 오니까 이래요. 김명수 대법원장 예. 내가 얘기하려고 안 했는데 네. 이것이 평상시에는 네. 능력이 없어가지고 네. 서울 주변을 팽팽팽 위성처럼 돌아서 춘천지법 해다가 네. 문재인한테 성은을 입어서 발탁됐어요. 되자마자 자기는 서민 코스프레 해니라고 춘천에서부터 네. 대법원까지 어떻게 가요?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왔어요. 아, 진짜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되자마자 뭐입니까? 맨 먼저 하는 일이 김명수 대법원장 한남동에 있는 그 멋지고 좋은 위치에 된 공관을 이태리 대리석 46억을 들어서 공관을 구성한 거예요. 네, 그렇죠. 이거 순 도둑놈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합니까? 자기 손주 놀이터까지 만들어줘요. 그렇죠. 세금으로. 네. 자기 사위 네. 공관에서 살게 해서 공관 그 뭐예요? 저 재테크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초동 아파트 사는 데 도와준 거예요. 자기 그 며느리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이 공간 만찬 시켜줬어요. 네. 이렇게 특권에 길들여지고 네.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자들이 대법원장의 수장이니까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걔네들 월급 주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네. 아니 대법원 판사가 대법원 장이 이러니까 권순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게 참 이 문재인 정권 동안 나라가 도대체 아니, 어디로 간 청취자 겁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세요. 네. 그게 맞아요? 안 맞죠. 대법원장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놓고 대법원은 네. 앞에 뭐가 있어요? 크게 대법원의 모토 자유평등 정의예요. 네. 에이 도덕이에요. 도덕. 자유평등 정의 좋아하지 마시오. 아니
저희 그 댓글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네. 김순금님께서 김명수 개법원장 끝나면 감옥으로라고 하셨습니다. 걔는 감옥도 아깝다니까요. 그냥 감옥도 아까워요. 네. 저 북한으로 수출해 버리자고요. 아니 이거 저 어디요 건강하게 그 운동 노동도 시켜주고 좋은 나라 보내버리면 되지. 대한민국에서요 요새 뭐 이 그 저 뭐지 뭐죠 강력범 네. 사형수 같은 경우 한 명 했는데 네네. 교도관 월급보다 돈이 많이 든대요. 너무 그것들을 왜 아깝습니다. 무상급식 시킵니까?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 제가 열이 받았어요. 네, 이게 얘기하다 대법원에서 보면 화가 납니다. 법원에서 네. 타워 크레인 기사가 원래비는 임금에 해당된다고 노동과 세액 이렇게 나왔어요. 임금이라면은 세금도 내야 되고 네. 평균 임금의 가산은 다 해야 돼요. 수당도 가산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의료보험료, 저 주민세 이런 세금 네. 내야 되잖아요. 세금의 의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건 네. 빼고 임금이면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걸 안 했으면 뭐예요? 탈세예요. 그리고 아니 이런 법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또 임금의 성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임금이 아니니까 임금의 성격이라고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큰일 났네. 시간이 저렇게. 네. 화가 나셔가지고. 김명수 때문에 그랬어요. 아니 네. 대한민국이 자유평등 정의 이게 대법원의 모토인데 잠깐 흥분을 하셨습니다.